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어 결과보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중국어에서 보어란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 설명하는 낱말들을 말합니다. 서술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는 크게 5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공부할 보어는 바로 결과보어입니다. 결과보어란 동사나 형용사가 또 다른 동사의 결과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충 설명이 무엇인지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중국어는 보다라는 동사에 끝나다라는 동사를 붙여 보다가 결국 다 맞춰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완을 결과보어라고 합니다. 똑같은 동작이어도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보다라는 동사 바로 뒤에 끝나다, 이해하다, 분명하다, 틀리다와 같은 낱말들을 붙여 보다라는 동작이 어떤 상태로 끝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적절하게 해석해보면 칸와는 보는 게 끝나다. 그래서 다 보다. 칸동은 보는 게 이해되다. 그래서 이해하다, 이해되다. 칸칭추는 보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다. 칸추어는 보는 게 틀리다. 그래서 잘못 보다. 자, 어떠세요? 결과보어의 개념이 조금씩 잡히시나요? 동사와 형용사가 또 다른 동사의 결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그 역할 이름이 바로 결과보어입니다. 결과보어가 쓰인 경우에 시제와 부정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형으로 칸동과 칸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해하다의 가능성이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조동사 넝을 써서 넝칸동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보다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넝을 써서 넝칸완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어서 결과가 이미 발생했음을 명확하게 할 때는 조사 러를 써서 칸동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미 다 보았다를 나타낼 때도 조사 러를 써서 칸완러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의 부정, 그러니까 이해 못했다, 다 못 보았다를 나타낼 때는 부정부사 메이오를 써서 메이오 칸동, 메이오 칸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보어가 쓰인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본래 목적어의 위치는 서술어 바로 뒤였는데요. 예를 들면 打电话, 전화하다. 여기에 보어가 추가되면 목적어는 자연스럽게 보어 뒤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보어로 추어를 추가하게 되면 打错电话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어는 강조의 의도로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这本书我看完了. 이 책을 나는 다 보았다. 이와 같이 목적어는 문장 끝이 아니라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결과보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특히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결과보어의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과보어는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을 알고 나면 결과보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보어로 쓰인 낱말이 사전적 뜻으로 보충 설명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사전적 뜻만 알고 나면 말의 의도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예문들이 바로 첫 번째 유형인데요. 결과보어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면 그 종류가 아무리 많아져도 사전을 통해 뜻을 찾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사전적 뜻을 알아도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오라는 낱말은 기본적인 사전적 뜻이 도착하다입니다. 그런데 결과보어로 쓰이게 되면 보다 추상적인 형태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동작이 결과적으로 목적에 도달하거나 성취된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우다, 공부하다 라는 동사 学 뒤에 따오를 보어로 붙여주면 배움에 성취가 생겼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通过这次经历学到了很多东西.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보시다시피 우리말 해석에서는 따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결과보어들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볼까요? 찾다 동사 뒤에 따오를 보어로 붙여주면 결국 찾아낸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他终于找到了自己的亲生儿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친아들을 찾았다. 자, 이제 따오가 결과보어로 쓰일 때의 역할을 아셨지요? 그럼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결과보어 중에 또 다른 종류를 살펴볼까요? 하오는 그 기본 뜻이 좋다이지만 결과보어로 쓰이면 동작이 잘 마무리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우다, 공부하다 라는 동사 学 뒤에 하오를 보어로 붙여주면 잘 배워 체득하다, 마스터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只要用功就能学好.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마스터할 수 있다. 见는 그 기본 뜻이 만나다이지만 결과보어로 쓰이면 동작이 감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보다, 듣다와 같은 감각동사의 보어로 쓰이죠. 보다라는 동사 칸 뒤에 见을 보어로 붙여주면 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 사물이 눈에 띈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今天又看见他了. 오늘 또 그를 보았다. 보려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가 내 눈에 띈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看见이라고 한 거죠. 자, 결과보어의 두 번째 유형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예문 몇 개를 외워보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어의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보어가 전치사구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오는 동사 외에도 전치사로 쓸 수 있는데요. 전치사로 쓸 때의 뜻은 뭐뭐까지, 뭐뭐로입니다. 이 뭐뭐 부분까지 한데 묶어서 전치사구라고 하지요. 전치사구는 본래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데 몇몇 소수 전치사구는 서술어 뒤 보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예문을 통해 전치사구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从早上到晚上工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여기 到晚上 이 부분이 바로 전치사구이고요. 중국어에서 전치사구의 위치는 보통 서술어 앞입니다. 그런데 따오는 전치사구 형태로 서술어 뒤에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学到这儿과 같은 예문을 해석하면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되고 搬到这儿과 같은 예문을 해석하면 여기로 옮기다가 됩니다. 사실 따오를 전치사구 형태로 활용할 때는 서술어 앞보다는 서술어 뒤에 두고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따오가 보어로 쓰일 때는 상황에 따라 두 번째 유형으로 해석할 때와 세 번째 유형으로 해석할 때로 나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짜이를 보실게요. 짜이도 전치사구 형태로 서술어 앞, 뒤에 모두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석에서의 차이점이 명확한데요. 서술어 앞에서 쓰일 때는 동작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내고 서술어 뒤에서 쓰일 때는 동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고정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예문을 비교해 볼까요? 在这儿等 여기에서 기다리다. 여기에서 부분이 전치사구이지요. 기다리다 앞에서 기다리는 장소를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서술어 뒤에 놓였을 때는 어떠할까요? 放在这儿 여기에 두다. 躺在这儿 여기에 눕다. 사람 사물이 동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느 장소에 위치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짜이가 전치사구 형태로 서술어 앞, 뒤에 위치할 때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게이를 보실게요. 게이는 전치사로 쓰일 때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가집니다. 전치사구 형태로 서술어 앞, 뒤에 위치할 수 있고 해석은 똑같이 뭐뭐에게 라고 합니다. 게이가 보어로 쓰일 때는 주로 서술어가 이중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일 때입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给你打电话 너에게 전화하다. 给你 너에게 부분이 전치사구이고요. 이 전치사구가 보어 자리에 위치할 때를 보실게요. 送给你 너에게 주다. 留给你 너에게 남겨주다. 게이가 전치사구 형태로 서술어 뒤에 올 때는 사람 사물이 동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전치사구 형태로 보어 자리에 오는 낱말은 대표적으로 7개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 샹과 왕은 보어로 쓰일 때 특정 동사들 뒤에만 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쯔와 위는 보어로만 쓰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활용되어진 예문을 보실게요. 奔向未来 미래를 향해 달리다. 开往首尔 서울로 가다. 选自那本书 그 책에서 발췌하다. 毕业于首尔大学 서울대를 졸업하다. 자, 세 번째 유형에 쓰이는 낱말들은 각 예문을 하나씩 외워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어 결과보어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어란 무엇이고 결과보어의 유형은 어떠한지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辛苦了